미래를 창문으로 닫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라. 인생은 작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인생길은 열리다 중에서 (90평생을) 존경받는 교육자로, 준엄한 아버지로, 세상을 이끄는 신앙인으로 살아오신 정동혁 선생님의 삶과 철학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1925년 10월 일제 식민지의 서름 속에 선생님은 당진 합덕읍 운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0년 지금의 합덕초등학교인 합덕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이 되던 해 1885년 설립된 역사 깊은 배재중학교를 졸업합니다. 1943년 대전에 설립되었던 초등교원 양성학교인 대전사범학교를 거쳐 1949년에 동국대 문학과를 졸업하는 과정으로 정동혁 선생님은 50년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부여받습니다. 첫 교사 부임제로는 고향인 합덕중학교였습니다. 당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일본의 교재밖에 없는 데다 한글 교육조차 잘 안 되어 있는 어려운 상태에서 졸업한 그해 가을에 경험도 없이 부임하니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1949년 11월 14일 나는 고향에 있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 나의 교원 생활은 시작되었다. 내가 교원 생활을 시작할 그 무렵은 해방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 사회는 아직도 혼란스럽고 질서는 어지럽고 한마디로 마구잡이 시대였다고나 할까? 일본의 말과 글로 일본의 식민지 교육만 받아오던 내가 해방이 되자 그야말로 한글 맞춤법 하나조차 제대로 모른 채 겨우 한글만을 아는 상태에서 그저 문학과를 나왔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국어교사로 발령을 내고 또한 교원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때의 사회상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회고록의 프롤로그 중에서 나는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뭐 알아? 알기 뭘 알아? 해바라기가 돌아가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학생들을 보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조금씩 돌아간다. 그랬더니 어떤 놈인지 몰라. 그때 손 들고서 선생님, 우리 집 해바라기는 맨날 동쪽만 보고 있던 거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이것저것 꾸며대다가 네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조금씩 돌아간다. 근데 나는 처마가 뭔지도 모르고 치마라고 해서 치마, 항주치마에 널려있는 고추 따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것도 어떤 놈이 손 들고 일어나서 선생님 자습서 해보니까 치마가 아니라 지붕추녀라고 나왔던데요. 그래서 내가 아주 꼼짝 못하고 당했는데 그때도 내가 그렇게 하고서 요새 자습서는 틀리게 나오는 데도 많이 있어. 근데 한번 가서 알아보봐. 그러고서 도피해봐. 아주 거기 그게 당선작이요. 오작 재밌게 돼 있지. 당시 합덕중학교는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어 학교에가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은 고 조규동 선생님과 상의하여 합덕중학교 교가를 만듭니다. 그것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학교와 제철 고등학교까지 교가로 쓰고 있습니다. 졸업식 2, 3개월인가 3, 4개월 전쯤에서 다음 졸업식에는
꼭 교가를 부르고 교문을 나서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작사 작곡을 마치고 시창을 서둘러 연습하여 졸업식 날 가까스로 졸업생들이 교가를 부르고 떨구었던 고개를 들고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제 우리도 학교다운 학교의 졸업생이다 라는 긍지를 갖고 교문을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교육 춘추 교사 수기 응모 당선작 중에서 역사도 올해의 빛나는 연호는 구원의 힘 가르치며 생명수 흐르네 넓은들 소들의 지상은 말 배우는 우리들의 희망도 새로워 나라에 기둥되고 세기에 빛내려 씩씩하게 자라는 합중의 우리들. 또한 그 업적을 기리고자 학교 탄생 71주년 기념으로 교정 백룡체육관 앞에 선생님의 장남인 전영세님의 후원으로 교가탑을 세워 영원한 증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1960년 선생님은 대통령 면리표창을 받을 정도로 교육에 헌신하시다가 1970년 대명중학교와 대철중학교 교감을 걸친 1년 후 71년도에 신성중학교 교감으로 부임을 받습니다. 그 후 10년 뒤 신성중학교 교장으로 임명을 받고 교육감 표창, 문교부 장관 표창, 교육춘수 교사기에 당선 등 신성중학교를 모토로 가장 왕성한 교육활동을 하셨습니다. 새 일기장이 시작됩니다. 내 생활도 무엔가 새로운 출발이 새 희망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적인 하루라고 할까? 오늘도 가운데 손님을 치르느라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여 번을 허리를 굽신거렸겠다. 장학사에서 문교부 장학관. 나보다도 젊은 사람에게나 동년배에게나 연상에게나 그저 굽신거려야 하는 내 고달픈 신세도 알아줘야 하겠다. 1976년 10월 5일 화요일 일기 중에서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철학이랄까? 그거는 얘기할 수 있네. 그저 평범한 사람을 바탕으로 살으면은 편안이 온다. 난 이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아와. 뭐 욕심내는 거 없고 뭐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또한 정동혁 선생님은 유년 시절 고향 합덕에 합덕감리교회를 개척하시는 어머니의 깊은 신앙심을 이어받아 그 영향의 결실로 1987년에는 신성교회에서 안수 집사로서의 정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자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늘상 참 신앙에 대한 어떤 기도를 늘 해주시고 하는 바람에 우리 마음도 어떤 중심을 잃지 않고 사회생활에 데 있어서 큰 모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죄와 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듣는 것이 죄스러움이요, 보는 것이 악스러운 일들이오나 양같이 순결한 우리 학생들 죄와 악에 물들까 심히 걱정이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어서 언제나 그 깨끗하고 바르고 착한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고록의 기도 중에서 91년 2월 21일 강산이 5번이나 바뀌고서야 정년 퇴임으로 교육계를 떠나 자연인으로의 삶을 사시지만 1년 후 신성중학교에서는 그 교육의 업적을 기리고자 명예교장으로 추대합니다. 교육의 방향이 엄연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그저 하는 식의
일종의 맹목적인 나는 아닌지. 우리는 너무나도 주체성이나 신념,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 남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는 월급쟁이로서의 나는 아닌지. 현실이나 당장에만 눈이 가리워 내 자자손손의 장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르치고 마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 우리 한번 진정한 의미에서의 각성, 회오의 참된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 1977년 12월 교육평론 중에서 그 후 인생 90년을 마감하는 회고로 발자국을 발간하여 인생론, 시의 귀퉁이, 교사 수기, 교육논단, 수필, 훈화로, 기노문, 똥투 등을 담아 삶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발자국이 전부 흐릿해요. 이렇다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데 뚜렷한 발자국 하나라도 좀 남겨보자. 그래서 저걸 하려고 했어. 제가 정동혁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50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합덕중학교의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나의 중학 2, 3학년 담임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6.25라는 격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학부형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싸셨으며 교육이란 큰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이끄셨습니다. 선생님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사랑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의 어려움을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선생님의 큰 가르침에 비해 형편없이 조그마한 헌사이 남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생님의 큰 가르침과 자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합덕중 제4회 졸업생 이용주 헌사 중에서 정동혁 선생님은 가정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힘써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시켜 하나하나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배출하였습니다. 자녀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자녀들아, 이제 이 아비는 가야 할 나라보다. 이 아비가 가거든 이 아비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채워주고 부디 건강이 보물이니 그것만이 보석이라. 건강을 제1위로 삼고 건강을 채우는 일도 너희들 형제자매가 협심합력하여 이 아비의 뒤를 이어가는데도 우애 있게 협심합력하여 매사를 이끌어 우애의 덩어리로 승화시켜 모자람 없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도 열도 우애만이 앞장서는 너희들 형제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장남 영세는 장영지 부모라니 부모처럼도 섬기고 이 아비의 뒤를 채워가는 일에도 열심히 열심히 섬기고 이 아비의 뒤를 채워가는 일에도 일심합력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재물은
요물이니라. 이 요물로 해서 우애가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에도 열도 조심하여 또 조심히 재물이 요물이 쓰나친 욕심이 발로 할 때는 이 애비의 마지막 말을 꺼내들고 억제하도록 해다오. 지나친 재물의 풍요로운 요물을 풍요로운 일뿐이니라. There's a land that is fairer than day, and by faith we can see it afar. For the Father waits over the way to prepare us a dwelling place the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1949년 We shall sing on that beautiful shore. 50년 교육 The 전서 상영회를 melodious songs of the blessed, and our spirit shall soar. For the blessed we shall meet on 소망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부 도와주신 분들은 장갑을 많이 가지고요. 정동혁 고객님, 최정근 고객님, 최정근 고객님을 모시고 지금 유품권을 연구차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임하시면서 남기셨던 그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시 가운데 아마 고인께서 평생 살아오셨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느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 낙엽이라 함부로 밟지 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직은 확실히 누렁잎이다. 그런데 자꾸만 나보고 낙엽이 되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낙엽이 아닌 낙엽을 낙엽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잔인과 냉대를 인간인 바로 내가 받아야 한다. 아니, 지금 나에게 이런 잔인과 냉대를 베푸는 그들도 머지않아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만 있는 듯 싶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잔인과 냉대의 환경. 나도 받아야 하고 또 너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쓸모없는 낙엽이라 함부로 밟지는 말라. 내 마지막 일이 하나 또 남아있으니 내가 썩어서 그대들의 거름이 될 것이니. 그대들이여, 낙엽이라 함부로 하지 마라. 낙엽이라 함부로 밟지 말라. 1991년 2월 21일 퇴임사 중에서 50년을 교육에 바친 열정과 헌신적으로 제자를 사랑하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동혁 선생님. 사랑으로 함께해온 가정의 존경스러운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